네,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음, 이번 강의는 이제 이더리움 2.6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 문제점하고, 현재 뭐 개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해서 또 뭐 이더리움 2.0을 위해서는 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트릴레마 중에서 스케일러빌리티,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 노력들을 가지고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2.0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강의하는 시점이 지금 2020년 11월인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이더리움 2.0이 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2020년 말이 될지 2021년 초가 될지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는데 어, 어쨌거나 뭐 출연했던 안 했던 앞으로 이더리움 2.0은 어떤 특징과 어떤 단계로 이게 진화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학습 목차는 뭐 이더리움 1.0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이더리움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돌아가시는 메인넷이 로드맵을 잠깐 보시고요. 이더리움 1.0의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2.0에 대한 로드맵 특징, 페이스 0부터 페이스 3까지 어떻게 진화될 건지를 개략적으로,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020년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지금 러닝되고 있는 이더리움 1.0 로드맵은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진화가 됐었죠. 2015년 5일 날 이제 프로토타입 단계로 그 올림픽 시기라고 하죠. 시험 단계. 1단계는 이제 프론티어. 2005년 7월 30일 날 이제 코인이 채굴됐고 발행이 돼서 POW가 이제 돌아가는 시작했고 2단계 홈스태그. 홈스테드에도 갈목할 만한 어떤 기능 개선이 있었죠. 미스트 브라우저가 사용이 됐고, 그다음 데비라는 게 이제 런치가 됐습니다. 네?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탈중앙화 앱이 이제 나왔고, 메트로폴리스 단계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많은 그 개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비잔티움 하드포크에서는 ERC20 토큰을 만들어서 이더 ICO를 되게 했었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서는 POW에서 캐스퍼라는 하이브리드로 이제 갈 수 있게 이제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블락을 만들 때 POW에서 블락을 확정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99번째 0부터 시작했으면 99번째 예입니다. 99번째에는 이 파이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뭘로? 포스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파이널라이즈를 해주는 그런 이제 캐스퍼를 이제 2019년 3월에 이제 컨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서 적용을 했고 12월에는 이스탄불 하드포크, 이게 스펠링 틀렸네요. 하드포크로 해서 이때도 도스 공격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비하는 좀 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바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집어넣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시레너티 4단계인데요. 이 4단계가 지금 바로 비탈릭은 이더리움 2.0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직 안 왔어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POW에서 POS로 완전 대체하는 거고요. 전 세계 발행은 뭐 대량의 모듈을 이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레너티 아주 평화로운 안전한 그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더리움 프라이스, 이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우리 간단하게 그냥 이거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비잔티움 그 하드포크 할 때가 1400불까지 갔었네요. 굉장히 많이 여기 치솟았네요.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할 때는 뭐 200불 정도. 그 다음에 2020년으로 와서는 여기는 뭐 그래프가 없는데, 뭐 지금 한 이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020년도에 이제 아직 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시레니티 페이스로 가면은 페이스 0부터 페이스 3로 갈 겁니다. 아직 스타트는 안 됐습니다. 여기 스타트가. 계속 뭐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지금 스타트는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메트로폴리스 페이스에서 이 시레너티 페이스로 가기 전에 지금 테스트넷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1.0 로드맵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죠. 컨스탄티노플 하드포크 2019년 1분기죠. EVM 성능 향상이 있었고, 오프체인 트랜잭션 기반의 그 스케일링 솔루션을 탑재했어요. 우리 그 오프체인에서 뭐 플라즈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레이든 네트워크. 이건 좀 오프체인이었죠. 이런 게,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제 만든 거였죠. 그 다음에 레이드는 비트코인의 그 라이트닝 있잖아요. 오프체인. 멀티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오프체인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요거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했고, 채굴 보상이 좀 떨어졌어요. 이 트위더로. 그 다음에 디지털 밤이 이제 이 디지털 디피컬티 밤이 난이도 폭탄이 이제 가동이 되는 이유는 이 포스로 가기 위한 그 전략이에요. 포스로. 그러니까 이 난이도를 엄청 높이는 거죠. 난이도를 높여서 이 포스로 가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 포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구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챕터로 돌아가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4분기에 12월에 이제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있었는데 이게 도스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제 회복성 강화를 하는 기능이 들어갔고 지로 날리지 프루프가 들어갔어요. 그죠? 쓰는 블록체인이 가스 비용 절감 가능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구분짓는 채널 아이디가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채널 아이디 1번이고 클래식 채널 아이디는 61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 채널 아이디가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이더리움 채널 아이디 1번을 호출한다든지 뭐 이더리움 클래식 경우에 채널 아이디는 61번인데 61번을 호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1.0의 이제 한계를 보시면 바로 이 POW죠. 디센트럴라이즈드를 했는데 이 작업 증명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 웨이스티지 전력 소모가 이제 많았어요. 이런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51%의 그 어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큐리티에.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이 트랜잭션이 거래가 공개가 된다. 이 어드레스가 뭐 홍길동이냐, 뭐 김길지냐, 김길순이냐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특정 트랜잭션에 많은 뭐 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송이 되고 있다는 트레이서빌리티는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한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가 가장 중요하죠. 초당 15에서 20개 거래가 처리가 되는데 굉장히 느린 거죠. 이거를 이제 TPS를 이거보다는 1000배 이상을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비탈리 부테린의 이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 스케일러빌리티에 굉장히 계속 많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은 거의 스케일러빌리티예요. 플라즈마도 그랬죠. 플라즈마도 누구든지
카스텀 플라즈마 체인을 이제 구성을 해서, 물론 오픈 체인이긴 하지만 생성을 해서, 뭐, 거래도 빨리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레이든이라는 거에서 이제 ERC20 토큰 전송을 위해서, 오프 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샤딩. 예. 이거는 온체인이에요. 온체인.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샤딩 조각으로 이제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예. 분산 DB에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이 샤딩이라는 그 채널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1번부터 예를 들면 64번까지 60세 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요 거래 예를 들면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해서 여기서 이제 처리가 되게 그리고 이거는 병렬화 처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병렬화 처리가 같이 도는 거죠. 패럴렐 프로세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은 이 샤딩으로 갑니다. 샤딩으로. 그러니까 이 채널이 많은 게 동시에 돌아가니까 당연히 트랜잭션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스케일링러빌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널이 이 64개에 해당하는 그 채널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트랜잭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뭐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GK 스타크예요. 스타크, 스케일러블 트랜스페런트. 저번에 우리 GK 할 때는 석신트였잖아요. 간결성 해갖고 석신트, 그죠? 그 다음에 논 인터액티브였어요. 논 인터액티브, 그죠? 제로 날리지 석신트 논 인터액티브 아기먼트 오브 날리지였는데 이제 스타크, GK 스타크로 간다는 거예요. 증명의 크기는 크기가 이게 석신트에서 간결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크지만은 연산의 크기가 증가해도 소요 시간 증가는 없어요. 스케일러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스퍼가 이제 바로 이거는 캐스퍼라고도 하고 게스퍼라고도 해요. 지금. 예. 약간 좀 혼용, 어떤 그 자료를 보면 캐스퍼, 어떤 자료를 보면 게스퍼. 근데 제가 볼 때는 게스퍼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용한 거는 지금 게스퍼인데,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게스퍼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용은 포스로 가는 겁니다. 완전한 포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POW, 그 다음에 뭐 포스,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포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EVM은 어떻게 하죠? EWISM이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웹 어셈블리가 이제 동작되도록 성능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 1교시 끝났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